페이지 한번 펴봅시다. 자, 거기에 너희들이 이제 공통 내접선과 공통 외접선의 길이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일단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공통 접선의 길이 구하는 방식. 요거는 다시 한 번만 내가 설명을 할게. 그거 하고 나서 밑에 있는 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김경씨 일단 잘 들어보세요. 자, 공통 접선의 길이는 크게 보면은 그림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두 원이 밖에서 이제 외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 녀석의 길이 구하기. 누구? 공통 접선의 길이 구하기. 그때 여기서 너희들은 어떻게 풀어줘야 된다고 했다? 결국 항상 필요한 녀석은 점과 점, 원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그리고 그 중심으로부터 저 접선까지의 반지름의 길이를 표현을 하는데 수직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지.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너희들이 구해줘야 되는 거는 반드시 누구? 요 녀석의 길이를 구하라는 게 문제란 말이야. 그럼 너희들이 얘를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든 평행 이동을 해서 피타고라스 정리,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세요. 피타고라스 쓸 수 있게. 그래서 어디로? 이쪽으로 쭉 이동을 해주게 되면은 이 길이가 바로 내가 찾고자 하는 L이라는 길이가 된다. 맞나요? 그리고 분명히 원이 어떻게 주어질 거야? 반지름이 제공이 될 거야. 그래서 얘를 R이라고 하고 얘를 내가 R'이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이제 이 녀석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요? R-R'로. 물론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빼겠다는 얘기겠지.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얘가 R이고 얘가 R'이니까 R 더하기 R'으로 나올 거야. 그러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L이라는 길이 구할 수 있는 거지. 뭔지 알겠나요? 그게 첫 번째 유형.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저렇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두 원이 뚝 떨어져 있는 경우. 그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는 공통 외접선의 길이 구하기. 자,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야. 결국 너희들이 필요한 거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각각의 반지름을 접선의 수직이 되도록 그림을 그려주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찾고자 하는 거는 누구? 이 녀석이다 보니까 얘를 평행 이동해서 이쪽으로 편을 바꿔줄 건데,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자 그랬지?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빼면은 이 녀석의 길이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이제 여기서는 반지름과 반지름의 합이었다고 했죠. 다른 상황에서는. 저기서는 어떻게 한다?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역시 이번에도 누구?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풀어나가는 거지. 그 다음 세 번째 누구? 요렇게 생기고 요렇게 생겨 있을 때 너희들이 이제 그림을 공통 내접선의 길이라고 부르는데 요 녀석의 길이 찾기. 자, 그때 어디? 역시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는 항상 필요합니다. 공통 접선의 길이 구할 때는 얘를 이제 쭉 표현을 했을 때, 그리고 또 누구?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저 접선까지의 반지름을 수직이 되도록 이제 표현을 해주지. 그때 얘가 R이고 얘가 R'이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너희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 녀석의 길이를 찾는 거야. 그때 이 녀석을 역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도록 옮겨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시다?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주게 되는 거지. 어떻게? 요 반지름이 그대로 이쪽으로 연장돼서 나오도록. 오케이? 그럼 얘가 R이라고 넘어왔으니까 이 길이는 R 더하기 R'으로 만들어지고요. 그럼 여기가 수직이고 내가 찾고자 하는 거는 이 녀석, 빨간 녀석의 길이니까 결국 너희들한테 필요한 건 누구다?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저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직각삼각형에서 이 길이 R고 이 길이 아니까 L 길이 구할 수 있겠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거야. 그래서 뭔지 알겠어요? 오케이. 항상 그림 그리는 방식은 항상 일정하니까 여기 있는 거를 너희들이 한두 번 풀어보면서 머릿속으로 익혀나가요. 푸는 방식, 그림을 어떻게 그려나갈지에 대한 거. 요거 은경이 정리 좀 할까? 요거 반드시 기억해둬야 돼요. 이거 가지고 이제 12번, 13번 문제 풀러 들어갈게요. 왜? 아니 정리해두라니까. 저 어떻게 정리해요? 어디다 정리하기는 요거 그대로 그려놓는 거지. 1페이지의 첫 번째 여기다.
내일 정리가 끝나겠구만. 항상 잘 기억해도 그림이 뭔가 이제 공통 외접선의 길이, 공통 내접선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항상 이렇게 풀어줄 거거든. 그리고 잘 기억해두자. 요 두 녀석이 바로 공통 누구 어서와요? 외접선의 길이에 대한 내용이고, 요 녀석이 바로 공통 내접선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거는 그 숙제 자료는 너가 풀 수 있는 만큼 항상 풀어오면서 학관 그 영어쌤한테 질문하면 된다, 알았지? 네. 좀 풀어왔냐? 마지막 시간이요? 어? 마지막 시간에. 이거 끝나고 나서 너희들 학습관리 테스트 보려고 갔었잖아 원래. 이제 시험 때까지 테스트는 없어요. 얼마나 뭐 풀어왔고 얼마나 많이 맞췄고에 대한 테스트 검사도 안 하고 맞춤 개수도 안 하니까 너희들 그냥 공부한다 생각하고 쭉 풀어왔던 거 질문 많이 하면서 숙제를 풀어오는 게 사실 제일 좋기는 해. 그냥 학관 시간에는 뭐 하는 거 질문하다가 이제 그 마무리하고 가면 되는 거 알았지? 질문하고 뭐 이제 막 두세 문제 막 질문해놓고 나서 설명 듣고 나면은 다른 애들 질문하는 동안 본인들은 다시 한번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죠. 오케이? 자, 그다음 이거 그리고 있어. 나 옆에도 좀 지울게. 됐니? 됐어? 벌써? 알았어. 자, 왜 그런 그림이 그려졌는지는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1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2번 문제 한번 보면은, 자, 두 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두 원에서의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하세요. 자, 보자. 여기 있는 원은 분명히 중심이 몇 콤마면 0,0이 될 거예요. 그리고 반지름 길이 얼마예요? 1,1이 될 거예요. 맞죠? 요 녀석은 어떻게 됩니다?
x-4의 전체 제곱 더하기 y-3의 전체 제곱이라고 해주고 나면은 상상이 어떻게 돼? 얘가 16, 얘가 9니까 더해서 지금 현재 25다, 그치? 근데 원래는 21밖에 없었으니까 얘가 4가 더해져서 25가 됐어요. 그럼 우변에서 4를 더해주게 되면은 는 얼마? 4. 즉 반지름이 얼마짜리? 2짜리. 그리고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4,3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4,3이에요.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녀석은 누구? 여기에서 공통 외접선의 길이에서 어떻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합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다, 그렇지? 자, 그럼 반지름의 길이 얘 현재 얼마였어? 1이었어요. 그럼 얘의 반지름은 얼마예요? 2예요. 자, 그 다음에 중심으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 얼마지요? 5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구하고자 하는 L이라는 길이를 이쪽으로 옮기라고 그랬었지. 이쪽으로 찍 옮겨주게 되면은 얘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현재 누구? 이 1이라는 길이가 이쪽으로 쭉 이동되니까 이 길이도 얼마? 얘도 1이 되겠다, 그치? 2에서 1을 뺄 거니까 얘가 나오잖아? 그래서 얘의 길이 얼마? 1. 자, 그럼 이제 얼마? 5L1짜리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네.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L이라고 하는 길이는 어떻게 됩니다? L제곱을 구할 때 25에서 1을 뺄 거예요. 즉 24예요. 따라서 L은 얼마입니다? 루트 24. 즉 얼마? 2루트 6입니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문제 알겠어요? 방금 그 그림 그대로 그려서 풀고 있는 거잖아요. 문제 알겠나요? 오케이? 문제 알겠어? 와. 왜? 아니요. 왜? 어디가? 어디가 이랬어? 홈나 여기 왜 나왔어요? 중심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잖아요. 자, 이게 원방이 원의 방정식이 너희들 생김새를 잘 기억해둬야지.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r제곱입니다 라고 하면은 중심이 어디예요? 중심이 a, b짜리, 그리고 반지름이 얼마짜리? r짜리 원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지금은 그냥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잖아. 얘는 어떻게 생겨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x 빼기 0의 제곱, 그래서 x제곱이야. 그리고 y제곱은 y 빼기 0의 제곱, 그래서 y제곱인 거야. 그게 1이잖아요. 그럼 좌변은 지금 얘는 중심의 좌표가 몇 컴마가 0,0인 거고, 반지름의 길이는 얘를 제곱을 생각했을 때 제곱 안에 있는 이 녀석, 즉 반지름은 얼마? 1입니다 라고 찾아줘. 문제 알겠어? 왼쪽에 있는 원. 문제 알겠죠? 네, 알겠지? 자, 그럼 누구? 13번도 한 번만 더 풀어보자. 13번 문제 보면은 두 원이 주어졌어요. 그 두 원의 뭐예요? 공통 내접선의 길이를 구하래요. 자, 13번 문제입니다. x제곱 더하기 이거 오타야. y제곱 마이너스 9가 아니라 는 9예요. 그거 하나만 붙이고, 그 다음에 누구? x-8의 제곱 더하기 y-6의 제곱은 25예요. 자, 이렇게 생겨있는 원에서의 공통 내접선의 길이를 찾으래. 자, 요 원은 어떻게 생겼습니다? 중심의 좌표가 0,0이고요.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짜리? 3짜리다, 그치? 3의 제곱이 9잖아요. 맞죠? 그럼 이 원은 어딘데? 중심이 8,6. 중심이 점 원리 이제 8,6에 위치하고 있고, 반지름의 길이 얼마짜리? 5짜리. 맞나요? 그때 공통 내접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니까 그림을 어떻게 해? 요런 식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그럼 내가 찾고자 하는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점으로부터 접점까지의 거리가 바로 내가 찾고 싶은 녀석이잖아요. 됐나요? 오케이? 이 녀석을 한번 찾아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그림을 옮기기로 했었지? 일단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 연결하고, 각각의 반지름에서 접점까지의 길이 연결을 해주고, 이게 반지름이에요. 얘가 3, 얘가 5예요.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 그랬지? 이 녀석,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저 빨간 녀석을 어디로?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물론 아까 그림은 내가 이쪽으로 그렸지만 위로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이쪽으로 옮겨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어디? 여기 있는 길이가 쭉 수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5가 그대로 이동되니까 여기도 5. 그러면 이 길이는 얼마? 8이 되겠네. 됐어? 그리고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 점과 점 사이 거리 어떻게 구하죠? x좌표에서 x좌표를 빼면 8. 8의 제곱이니까 64 더하기 y좌표에서 y좌표 빼면 6. 6의 제곱이니까 36. 그 녀석 루트 씌워주는 거다, 그치? 얼마야? 루트 100이니까 10 되겠네. 얘가 10이니까 빨간색 길이는 얼마예요? 바로 6이라는 거 보이나요? 됐나요? 어떻게? 3대 4대 5. 얘가 지금 4대 5인 걸 보니까 얘는 3에 해당하는 길이겠죠.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또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지. 100의 제곱에서 63 빼기 36이다 그치? 거기를 쓰시는 거니까 얘는 6.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답은 6이에요. 알았나요? 그래서 아까 그 그림을 잘 기억을 해두라고 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지? 오케이? 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갑시다. 누구? 현은기. 자, 지난 시간에 이거 했었냐? 종욱이 책 펴봐야지. 책 안 펴고 뭐하니 너? 보는데 두고 왔어. 어? 종의 방정식을? 네. 이런 씨. 너희들 교재 내가 미리 뽑아 놓기는 했는데 이거 너희들 받아. 자꾸 두고 오면 안 된다 했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교재가 똥 떨어졌을 때 너희들이 안 가져오면 그 교재 뽑는데 시간 한참 걸려 이거. 알았어요? 뽑아주는 건 상관없어. 어차피 우리 학원에서 만든 내가 만든 교재라서 상관없는데 두고 오면 필기도 다른 데다 해야 되는 데다가 뽑는데 시간 걸리니까 잘 들고 다녀. 알았지? 당분간은 뭐뭐다가 너희들 이제 숙제 자료로 만들어준 그 스프링 노트랑 지금 요거랑 요 두 개 들고 다니면 되잖아. 알았지? 알았지? 네. 자, 우리 할게요. 몇 번? 현의 길이. 자, 4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현의 길이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단 너희들이 원 있지, 원. 원에서의 몇 가지 명칭들 한번 정리 좀 해보자. 자, 여기서 요 녀석이 뭐라 불러? 우리가 지금 내가 직선을 그리는 거. 그렇지, 요 녀석이 바로 현이다, 그렇지? 얘는 현이에요. 그럼 선생, 얘는 뭐야? 그렇지, 호. 그러면 이번에는 요 모양은 우리가 뭐라 불러? 요거 잘 안 물어보지. 얘는 우리가 활골이라 불러요.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 여기에서 이렇게 그렸던 거. 이 녀석의 모양을 우리 뭐라 불러? 그렇지, 얘는 잘 알지? 부채꼴. 그럼 마지막 이제 딱 두 가지만 얘기합시다. 이 각을 우리는 뭐라 부르죠? 중심각. 누가 원주각이요? 원주각은 이런 거, 이런 거. 그치? 이쪽으로 옮긴 놈을 우리는 원주각이라고 부르잖아. 자, 아무튼 우리는 지금 누구 구하고 싶은 거예요? 현의 길이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중3 때 너희들이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떠올려봐봐. 분명히 원이 주어져 있었고 이 녀석의 길이를 구해봐 라고 하면서 너희들한테 어떻게 문제들이 제공을 어떤 자료들을 줬냐면 여기에서 이 길이를 너희들한테 제공을 했어. 수직으로 이은 거리. 그 다음에 요거를 제공을 했어. 뭐 예를 들어서 얘가 5고 얘가 3이다. 그러면 답은 얼마냐면 8이 답이야.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필요했던 거 빨간색으로 이제 너희들이 풀이는 얘가 2등분 되는데 이 녀석이 직각삼각형이니까 4라면 얘도 4니까 답은 8이야. 이게 중학교 때 거였지. 그치? 근데 이제 고등학교 문제로 넘어오게 되면 뭐다? 이 3과 5마저 너희들한테 구하라고 하는 형태로 문제가 제공이 될 거예요. 오케이? 저걸 구한 다음에 먼저 저걸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빨간색까지 구해 나가는 거. 그게 이 문제예요. 뭔지 알았어? 자, 그러면 얘를 너희들이 배우기 위해서 직선의 방정식에서 나오는 공식 하나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어떤 공식 하나가 있냐면 직선의 방정식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녀석. 오케이? 그 녀석이 나옵니다.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있잖아. 너희들이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자, 그걸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지금 내가 A반이랑 L반에서는 내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항상 증명을 해줘요. 그리고 거리. 그 공식을 증명하는 문제가 저기에 108번인가? 아닌데? 108번보다 앞인데? 203번. 너희들 안 넘어가도 돼. 요거 증명 문제는 있잖아. 203번에 있어요. 물론 풀이는 없어요. 근데 요게 서술형으로 정말 간혹 가다가 나오기는 해. 좀 어려운 학교에서. 예를 들면 이 지역으로 치면 동아고 같은 데서 나오긴 나오는데 한국도 이번에 나올 수도 있기는 한데 이거 증명하는 과정이 조금 복잡해.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너희들이 문제풀이 좀 시작을 할 때 그때 내가 다시 한번 알려줄게요. 지금 너희들이 이걸 증명하는 것보다 좀 중요한 게 이걸 어떻게 하자? 문제 푸는데 적용할 수 있도록 공식을 외워두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아. 지금 너희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증명은 패스하고 공식으로 바로 넘어갈게. 자,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내가 x1, y1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 직선의 방정식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이라고 불렀을 때 그 저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그때 누구와 누구 사이의 거리라고 하면 항상 짧은 거리를 부른다, 그치? 가장 짧은 거리, 최단 거리를 우리는 거리라 부르거든. 예를 들어서 어느 집이 있어요. 저기 이제 내가 예전에 살던 집에서부터 한강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한강까지의 거리를 한번 재보고 싶어. 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를 재보고 싶어. 야,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 한번 재보자 라고 했을 때 내들 찍으면 길 따라 나오는 키로가 나오겠지. 근데 실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리는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부산까지 450km예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결국 뭐야? 직선 거리를 얘기하는 거거든. 내가 마포에서 예전에 살 때 한강까지 거리라고 했을 때 한강까지 갈 수 있는 가장 짧은 거리를 우리는 거리라 불렀겠지. 이렇게 가는 거는 거리라 부르나? 아무 의미 없는 녀석들이잖아. 이런 게 아니라. 오케이?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도 가장 짧은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녀석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요 길이를 구하기 위한 공식. 자, 얘도 내가 D라고 불러요. 자, 저 D라고 하는 녀석을 구하는 방법 잘 기억해두자. 종욱이 한번 불러볼까? 어떻게 구하지? 이 직선,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A제곱 B제곱 그렇지. 분모에 일단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들어갑니다. 뭐요? X의 개수를 제곱해주고 Y의 개수를 제곱해달라는 얘기야. 그걸 더하고 루트를 씌워서 분모에 집어넣어주고. 자, 그럼 동현이 기억나려나 모르겠다.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죠? 기억해야 돼요, 이거. 알았지? 바로바로 톡톡톡 튀어나오게. 너희들 판별식 딱 물어봤을 때 바로 대답할 수 있죠. 절대값 있죠. 맞아요, 절대값 있어. 아무튼 판별식을 불렀을 때 바로바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도 바로바로 너희들이 나와야 돼. 자, 분자에는 뭐냐면 절대값을 씌울 거야. 뭐를? 이 점을 마치 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서 대입하는 것처럼 말 그대로 대입을 해줘요. x 자리에 x1을 넣어주고 y 자리에 y1을 넣어주기만 하면 돼. 알았어? 자, 분모는 뭐다? 루트 안에 x와 y의 개수를 제곱해서 더할 거예요. 분자는 뭐예요? 내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걸 구하고 싶은 점의 좌표를 직선에다가 대입한 다음에 절대값 씌우면 끝나. 뭔지 알겠니? 이게 뭔지 알겠어? 요걸 외우는 것 정도는 너희들의 역할이에요. 이거 증명하는 데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증명이 다 들어가. 그래서 너무 복잡해가지고 증명은 뒤로 뺄게. 알았지? 지금은 공식 정확하게 외워서 그걸 쓰는 데 집중하자. 알았나요? 됐나요? 자, 그럼 이거 외울 수 있겠나? 너희들이 이번에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식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꼭 기억해둬야 돼요. 알았어요? 알았어? 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떤 걸 구할 거냐면 16번. 다시 요거. 자, 봐봐. 요거 있지, 요거 구하는 데 바로 쓰이는 거야. 뭐가? 점으로부터 현까지. 그때 쓰이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몇 번? 아까 내가 하려고 했던 게 16번 문제 봐봐. 자, 원이 있습니다. 그 원이 어떻게 되는데요? 직선에 의해서 잘린데 그때 그 잘린 현의 길이를 구해보세요. 자, 원이 있습니다. 원이 어떻게 생겼는데요? 중심의 좌표가 0,0이고요.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10짜리예요. 그거 바로 읽을 수 있겠지? 16번 문제. 자, 그때 누구? 요 직선 x-2y 플러스 5는 0이라고 하는 직선에 의해서 이렇게 잘리나 봐. 그때 현의 길이 구하세요. 누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야. 그렇지? 맞지? 자, 그러면 너희들이 필요한 거는 누구다? 요 길이와 요 길이입니다 라는 거는 중학교 때에서 분명히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요 녀석들 구하러 가자. 얘는 뭐예요? 반지름. 그렇지? 루트 10이에요.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요. 그래서 얘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구해주도록 합시다? x의 개수 제곱, y의 개수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운 다음에 분모로 넣어주고 0,0을 대입했더니 뭐가 나와? 5지. 5를 절대값 씌워봤자 5니까 그냥 가만히 둘게. 그럼 얘는 뭐예요? 루트 5분의 5니까 너희들이 그냥 루트 5라고 구할 수 있겠나? 됐죠? 그러면 이 녀석의 길이 구하러 갈게요. 얘 제곱 10, 얘 제곱 5. 두 개 빼면 5. 5를 루트 씌워주면 되겠지. 그럼 마지막. 요 두 길이 같으니까 답은 얼마예요? 2루트 5가 답이겠죠. 이게 문제 알겠어? 여기도 알겠어? 요렇게 구하는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몇 번 문제를 하나 볼 거냐면 17번 문제. 자, 17번 문제 보면은 좀 달라요.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났는데 그러면 저런 식으로 이제 잘린다라는 얘기가 되겠다. 그렇지? 어느 한 원이 있고요. 직선을 그렸을 때 두 점에서 만나는 데는 다른 얘기는
지금 직선에 의해서 원이 일단 두 부분으로 잘려 나간대요. 그때 이 점과 이 점을 각각 A와 B라고 할 건데 너희들한테 A, B의 길이를 먼저 줬어. 얼마래? 루트 6일. 그때 뭐 하세요? A의 값을 구해주세요. 그럼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의 길이를 이용을 해서 그리고 이 녀석은 주어져 있는 2분의 루트 6입니다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뭔가 A를 찾아와야 되나봐. 그러면 내가 지금 찾아야 되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길이들을 A에 관련된 식으로 정리를 해보자.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원을 봤을 때 이 원의 방정식이 현재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ax 마이너스 2ay 더하기 6a 마이너스 5는 0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 녀석을 가지고 일단 뭘 구하러 갈 거예요? 반지름과 중심을 구하기 위해서 완전 제곱꼴로 변형을 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다? x제곱과 2ax를 보고 x 플러스 a의 제곱에서 x제곱 나오고 2ax 나온다는 거 안다, 그치? 맞죠? 그 다음 누구? 얘랑 얘를 보고 마이너스 그걸 보고 y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에서 이 두 녀석이 나온다는 거 안다, 그치? 그러면 이상한 놈들이 생겼잖아. 뭐가 생겼어? 갑자기 a제곱이 두 개나 생겼으니까 그 a제곱을 없애기 위한 마이너스 2a제곱 붙여주고 원래 있었던 6a-5는 넣어주면 되겠네요. 됐나요? 그럼 이 상태에서 너희들이 반지름까지 구해야 되니까 x 플러스 a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a의 제곱에서 나머지 전부 다 옆으로 넘어가. 그럼 어떻게 돼? 2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가 되거든요. 됐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너희들은 누구?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 마이너스 a 콤마 a. 그 다음 반지름 길이는 얼마? 루트에 2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가 되는 거 알겠나요? 됐어요? 자,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 마이너스 a 콤마 a. 그 다음에 반지름 길이 얼마? 루트 2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 그럼 마지막 누구 하나 남았다? 요거 하나 남았네. 이게 뭐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되니? 되니? 자,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뭔데? y는 x 플러스 5니까 x 마이너스 y 플러스 5는 0이라는 직선으로부터 어디? 마이너스 a, a까지의 거리니까 요 길이 어떻게 나오죠? 루트 1제곱 1제곱 그치? x의 개수 제곱 y의 개수 제곱하면 각각 1입니다. 분해 마이너스 a 넣어주면 마이너스 a 넣어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5 그대로 있고 절대값을 씌우죠. 그럼 이제 세 변의 길이 전부 다 나왔네. 그럼 이제 뭐 써주세요?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는 거지. 이 빗변의 제곱 2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라고 하는 녀석은 이 녀석의 제곱 얼마예요? 2분의 얘가 루트 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a 플러스 5니까 이거 제곱을 해줄 때 분모는 2가 되고 분자는 뭐가 됩니다? 4a 제곱 마이너스 20a 플러스 25 나온다. 그 다음에 요거 제곱 그럼 얼마예요? 더하기 4분의 6이에요. 됐나요? 오케이. 이거 이제 풀어주면 하면 되잖아. 양변에 일단 뭘 곱할까? 2 곱할까? 2 4 2 곱할까? 자 2를 곱해주자. 그럼 얘는 뭐가 돼요? 4a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10은 얘는 4a 제곱 마이너스 20a 플러스 25 더하기 얘는 3이에요. 따라서 4a 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20a가 넘어가면 8a 10이 넘어오면 일단 요거 계산했을 때 28이니까 거기서 10을 빼주면 18 따라서 a는 얼마입니다? 4분의 9입니다. 이렇게 이 값이 나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조금 복잡하기는 해도 못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알았어요? 기본 공식들에서 이어지는 거잖아. 원의 방정식이 주어졌으니까 거기서 중심과 반지름을 찾아주고 그리고 중심이 남았으니까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방금 배운 저 공식 가지고 하나 찾아주고 그치?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반지름 나와있고 전부 다 뭐 하는 거야? 피타고라스 정리 쓰는 거야. 중학교 거. 됐어? 오케이. 너희들이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형태의 문제들이에요. 알았나요? 네. 자, 그럼 여기서 누구 하나만 더 풀어볼 거냐면 22번 가보자. 22번. 자, 22번 문제 보면은 그림과 같이 O''이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와 B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뭐래? OO'과 AB가 만나는 점을 M이라고 합니다. 그때 OM의 길이가 3 그리고 AB의 길이가 8이라고 할 때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세요. 보자. 자, 지금 이 그림 다시 한번 잘 봐. 요렇게 만들어져 있고 지금 뭐가 주어져 있냐면 A라는 점으로부터 여기 B까지의 길이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죠? 8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얘가 8. 그 다음에 여기에서 AB의 중점을 M이라고 했을 때 원의 중심으로부터 M까지의 거리가 역시 얼마? 3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치? 그때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누구야?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누구야? O의 반지름. 그러니까 요거 구하고 싶은 거잖아. 맞죠? 끝났잖아. 뭐가? 이 길이 같으니까 얘가 4가 되거든. 그럼 빨간색 길이 얼마? 5. 그렇지.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문제 알겠죠? 문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문제로 넘어갈 거냐면 무게중심 무게중심 한번 해보자. 아니야, 23번 하나만 더 하자. 23번도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자, 23번 볼게요. 두 원이 주어졌습니다. 그때 두 원의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세요. 자, 공통현이 뭐냐면 지금 저거 요거 이 AB 이런 녀석을 우리는 공통현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23번 문제 보면은 한 원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8x 마이너스 2y 플러스 7이 0이라고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다른 한 원도 식이 주어져 있기는 합니다. 어떻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6y-5는 0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너희들은 누구를 찾아와야 되냐면 이 녀석의 길이를 찾아와야 돼요.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이 녀석의 길이를 구할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거냐면 한 원에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거 먼저 하면 안 되겠다. 이따가 할게. 요거 지금 노란 색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이 노란 색깔이 지금 테마 3번이거든. 그걸 먼저 하고 할게. 알았지? 그걸 문제 했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일단 누구로 넘어갈게요? 무게중심에 관련된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무게중심에서 지금 무게중심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물론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그 공식이 있지. 조기 기억나? 무게중심 좌표 구하는 거 삼각형에서. 그 공식을 이용하는 것도 물론 나올 수 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좀 문제를 쉽게 푸는 방식도 하나가 더 있는데 그 녀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거기에 있는 내용을 떠나서 나중에 누구에 대한 내용? 무게중심에서 나왔던 너희들이 배웠던 중학교 때 배웠던 기본적인 성질 같은 게 쓰이기도 해요. 오케이? 자, 25번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볼게. 자, 25번 문제 보세요. 너희들이 자 A라는 점과 B라는 점과 C라는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A라는 점이 1,-1이고요. B라는 점이 2,4예요. C라는 점이 몇, 3,6으로 주어졌네요. 그때 요 삼각형 내부에 어느 한 점 P가 있는데 그때 PAB, PBC, PCA의 넓이가 같다라는 게 성립한대. 자, PAB 요 넓이다 그치? PAC 이 넓이다 그치? PBC 요 넓이거든요. 요 세 개의 넓이가 같아지도록 하는 그런 점 P에 대한 정보. 자, P는 어떤 점? 무게중심입니다. 이거 바로 알 수 있겠어, 은경아? 알 수 있겠어? 어떻게 알아? 무게중심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 중 하나인데 기억나요? 왜 무게가 같아요? 그걸 설명하죠. 알고 있다라는 공식이라면 왜 그런지 왜 그게 성립하는지를 알고 있는 것은 개념이죠. 개념 기억나나? 이 세 넓이가 같도록 하는 점이 왜 무게중심이야? 반대로
무게 중심이 여기 주어져 있으면 이 넓이 는 왜 같아져요? 대변. 대변. 어. 대변? 꼭지점에서 대변 이어가지고 맞아. 수직 이름. 아니 그건 아니야. 자, 은경아 이렇게 뭐 저는 kell리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요러고 있다가 해서 눈꺼풀을 못 이긴다 손가락이. 졸리면은 저기 뒤에 교실 제일 뒤에 그거 있어. 지하판 있어. 그거라도 밟고 서 있을래? 자, 잔들 깨지고. 일단 너희들한테 일단 기본적으로 삼각형의 중심들 작동하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줄게요. 일단 제일 기본적인 중심, 무게 중심을 작동하는 방법부터 알아보자. 자, 방금 뭐 이제 수직 이등분선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무게 중심은 그거랑 관련이 없고요. 정확하게는 그냥 중선, 어느 한 꼭지점에서 대변을 향해 중선을 그어주세요. 중점을 지나도록 선을 그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반대, 여기서도 여기 중선을 그어주고요. 그럼 자동으로 얘의 중선도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 녀석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무게중심이라 부를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됐지? 자, 그 다음 세 꼭지점이 주어져 있는 삼각형에서 또는 아무튼 이 삼각형에서 자, 누구를 구해볼 거냐면 수심을 구해볼 거예요. 자, 수심은 있잖아. 중심과 함께 이름에서부터 어떤 것들인지 나와요. 자, 무게 중심은 중선들의 교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수심은 수선들의 교점이야. 그래서 어느 한 점에서 어떻게 한 꼭지점에서 대변을 향해 수직인 선을 그어주세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면 얘도 자동으로 한 점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수심이라 불러줍니다. 오케이? 한번 했을 거예요. 수심이라 불러줍니다. 자, 그럼 이번엔 누구 남았지? 내심과 외심에 대한 내용이 남았어요. 자, 내심과 외심은 너희들이 좀 헷갈릴 수 있어. 자, 내심과 외심에 대한 내용을 해볼게요.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내심과 외심을 작동하는 방법이 있잖아. 잘 기억해둬야 돼.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이에요. 그런 걸 우리는 내저번의 중심이라고 하면서 내심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외심은 뭘까요? 각의 이등분선이 아니라 수직 이등분선이에요. 각 변에서 수직이면서 이등분이 되도록 하는 점을 그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걔네들이 자동으로 한 점에서 만난다. 그게 바로 외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각각 작하는 방법 같이 기억해 두도록 하고, 그럼 무게중심에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중선을 그었잖아. 그치? 중선을 그었단 말이야. 그럼 이쪽 넓이랑 이쪽 넓이 같아 달라? 같아요. 그렇죠? 그게 중선의 기본적인 성질이었죠. 그리고 무게중심은 어때? 얘를 몇 대 몇으로? 2대1로 내보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렇게 그어졌을 때 이 넓이와 이 넓이가 몇 대 몇이야? 2대1이야. 맞지? 그럼 이쪽 하나의 넓이가 2에 해당한다. 그럼 이쪽 하나의 넓이가 1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여기도 똑같이 2대1로 내분되면서 이 넓이 같으니까 이거 전체를 내가 3이라고 한다면 이 넓이도 3에 해당하겠지. 근데 어떻게? 요렇게 그어졌을 때 이것도 결국 2대1로 내분돼요. 그럼 이 넓이가 2였다면 얘도 2예요. 그럼 마지막 이 넓이도 1과 1이었으니까 2가 됩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삼각형을 3개로 쫙쫙쫙 쪼개졌을 때 넓이가 같아지는군. 그래서 25번 문제는 너희들이 PB, PBC, PCA가 같아지도록 하는 그 점이 바로 뭐네요? 무게중심 이내 요. 그걸 먼저 찾고 나서 그러면 너희들 P의 좌표 찾으세요. 문제가 P가 A, B라 했을 때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너희들이 이제 뭘 찾아주기만 하면 돼? 무게중심의 좌표 찾아주기만 하면 돼. 문제 알겠어? 진짜 알겠어? 표정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인데? 오케이? 오케이? 아니면은 외우든가. 알았어요? 그때 이걸 증명하기가 힘들면은 외워버리던가요. 무게중심의 가장 기본 성질 중 하나라고 하잖아. 문제 알겠어? 뭐예요?
삼각형에서 무게중심이 주어졌을 때 그 무게중심으로부터 어떻게 삼각형을 이렇게 각 꼭지점으로 연결해서 만든 세 삼각형 그 넓이가 같아진다. 그럼 반대로 이제 세 넓이가 같아지도록 하는 그 점은 바로 무게중심입니다. 역으로 외워오면 알았나요? 알았지? 허허 이 반응 어이없고 너희들 요거 하지 말까? 테마 교재 어렵나? 이게 원래는 내가 너희들한테 테마 교재를 안 할 예정이었어. 왜냐면 이게 문제들 자체가 좀 어려워. 근데 왜 시켰어요? 어? 근데 왜 시켰어요? 근데 너희들도 결국 문제 푸는 방식은 알아야 되는 거는 똑같잖아요. 이게 내가 어렵다라고 하는 게 모의고사 수준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학교 시험 중 어려운 편에 속하는 문제들 그 어려운 정도를 얘기하는 거야. 물론 모의고사 수준도 있지. 근데 그건 내가 다 빼지. 어떻게 한다? 도형 방정식을 테마를 만약에 안 하게 되면 큰일 났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개념 정리만 오늘 싹 다 해줄게. 알았지? 하고 나서 새로운 교재로 나가지. 되겠다. 지금 너희들이 표정을 보아하니까 지금 이 교재 나가는 게 아무 의미 없다. 알았죠? 좀 계획 수정합시다. 이제 알겠어? 알지?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수업 때도 그 숙제 자료 바로 끝내고 나서 조홍기 뒤에 그 교재들 보이지? 다 너희 거야. 전부 다 너희 거라는 게 아니라 1학년들 거라고 썼다. 그거 가지고 나가자. 알았지? 오케이? 네. 자, 그럼 일단 내가 하지 못한 개념 정리들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 했던 것들을 그냥 명칭만 설명할게요. 자, 너희들 도형의 방정식을 넘어오고 나면은 제일 먼저 첫 단원이 평면 좌표라고 부르는 단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게 뭐 어떤 공식이 딱 두 가지 정말 중요한 공식이 뭐가 나오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 이거 지난 시간에 했죠? 오케이? 이거는 뭘 가지고 만드는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제 베이스로 해서 만드는 공식이에요. 정관점 사이의 거리. 잘 기억해 두도록 하고 그 다음에 누구? 내분점과 외분점. 이거 역시 지난 시간에 했거든요. 오케이? 은경이 이거 꼭 들어야 돼. 이거 진짜 중요한 공식이야. 평면 좌표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내분점과 외분점에 해당돼요. 그것만큼은 너희들이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무게중심. 무게중심의 좌표. 이건 지난번에 설명 안 했을 거예요. 무게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냐면 삼각형의 세 점이 x1, y1이라고 주어졌을 때 그리고 x2, y2라고 주어졌을 때 x3, y3라고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합시다? 그 무게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지? 종욱이 기억난다 그랬지? 어떻게 구해요? 3분의 그렇지 3분의 x 좌표들 그렇지 전부 다 더하는 거다 그렇죠? x1, x2, x3의 총합. 그래서 그러니까 x 좌표들이 평균 구한다고 생각해주면 돼. 오케이? 그 다음 y 좌표들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세 개 전부 다 더해서 뭘로? 3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는 방식이에요. 알았니? 자 이렇게 해서 평면 좌표 끝나요. 알겠어요? 거기서 물론 세부적인 유형들이 있기는 하지. 그건 저 뒤에 있는 걸 가지고 한번 풀어보자.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으로 넘어가지. 그치? 요! 맞죠? 네. 자, 도형의 방정식의 두 번째 단원이 뭐냐면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녀석이에요.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누구? 1차 함수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와. 1차 함수. 오케이? 자, 1차 함수에 대한 내용으로 나오면서 결국 생김새는 어떻게 됩니다? y는 ax 플러스 b가 되는데요. 자, 이게 이제 직선의 방정식 또는 1차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본적으로 뭐가 주어져야 됩니다? 한 점의 좌표와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어요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형태의 문제다. 그치? 그치? 중학교 때는 그 한 점 대신에 보통 썼던 게 y절편이라면 고등학교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그냥 이미 한 점을 줘요. 자, 예를 들어서 몇 컴마 몇? 내가 a, b, x1, m, n이라고 할게. 아니지.
기울기를 M을 했어야 되니까 뭐로 하지? 피코마큐라고 하죠. 피코마큐라는 점을 지나야 돼요. 그리고 기울기가 얼마? M이라고 주어졌어. 그러면은 너희들 이거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만드니? Y는 기울기에다가 x-p 플러스 q로 쓰면 됩니다. 오케이? 이게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식이잖아요. 이건 알고 있어? 잘 모르겠어? 이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알았지?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 예를 들어서 1,3을 지나셈. 그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 뭐 5라고 주어졌다 치자. 그럼 이걸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만들면 된다고? y는 기울기에다가 1,3이면 그 1을 이용해서 x-1로 써주는 거예요.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오히려 플러스 1로 들어가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뒤에는 뭐예요? 플러스 3입니다. 1 넣으면 y 값은 3 되잖아. 1,3을 치는 대로. 됐나요?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한 점과 기울기가 아니라 어떤 거? 한 점과 다른 한 점. 그래서 이제 두 점의 좌표라고 부르지. 두 점의 좌표가 주어져도 직선은 하나로 완성이 됩니다. 자, 한 점이 만약에 어떻게 x1, y1이라고 했을 때 다른 한 점이 x2, y2라고 했을 때 너희들은 이걸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갈 수 있지. 근데 동현아, 뭐였지? 두 점의 좌표가 주어진다고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바로 공식화해서 푸는 게 아니라 결국에 그렇지. 결국에는 직선을 결정하는 요소는 한 점과 기울기야. 그럼 너희들이 이제 두 점이 주어진 거는 직선을 구하는 새로운 공식이 있다가 아니라 저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라고 알아두는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기울기 어떻게 찾아주면 돼요? x 그렇지. 마이너스 x 좌표에서 x 좌표를 빼고요. y 좌표도 똑같이 빼줍니다. 이게 기울기거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y는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에다가 똑같이 x 빼기 뭐 더하기 뭔가가 들어가는데 점의 좌표 두 개 주어졌잖아. 둘 중에 누구 쓸래? 아무거나 간단한 거, 심플한 거 쓰세요. 분수 아닌 거, 뭐 양수인 거 이런 것들 있죠. 또는 0 포함한 거. 그런 심플한 거를 써서 x1, y1으로 들어가면 돼요. 결국 뭐다? 기울기 찾아봐야 돼요. 이걸 공식으로 기억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알았지? 기울기를 찾아주세요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직선을 결정하는 요소는 누구랑 누구다? 한 점과 기울기. 그렇지. 근데 두 점이 주어지는 것도 기울기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직선으로 결정되는 거야. 이제 알았지? 알았죠? 이게 직선의 방정식에서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 그럼 그거 하고 나면은 뭐가 나오냐면 위치 관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거 하고 나면은 뭐가 나오냐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나와. 그래서 아까 했던 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먼저 하고 나서 잠깐 쉬었다가 위치 관계 지우고 한 번에 정리 다시 해줄게. 알았지? 자, 점과 누구? 직선 사이의 거리. 이거 하고 나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까지만 하고 잠깐 쉬자. 알았지?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아까 했잖아요. 만약에 한 점이 x1, y1이고요. 한 직선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이 사이의 거리 구하기 그게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맞죠? 자, d 구하는 공식 다시 한 번만 읊어볼까? d는 어떻게 구하죠? 분모의 그렇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x의 개수 제곱 y의 개수 제곱 맞죠? 그럼 분자에는 뭐가 들어간다? 그렇지. 요 점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절대값 씌워주세요. 맞죠? 그래서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게 여기까지 외울 수 있겠지? 이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러면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나와요. 자, 그러면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뭘 이용해서 구하느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응용해가지고 구해주는 거예요. 알았나요? 그 과정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마실게요. 자, 두 직선이 주어졌어. 그때 그 사이 거리를 구하라고 했을 때 이때도 결국 이런 길이 구하니? 너희들? 아니잖아. 두 개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라고 할 때는 최단거리를 구하는 거야. 한강이 있어. 폭이 있어. 일정하게 폭이 한강이 쫙 있어. 그때 한강 이쪽 편에서 저쪽 편까지의 이제 거리를 구해보자. 한강의 폭을 구해보자 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저쪽 어디 지금 여기 이제 이쪽 근처에 뭐 한강 꼬다리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부터 저기 마포까지 대각선 길이 구하냐? 아니잖아. 그치? 여기에서 딱 재기 시작합니다 할 때는 어떻게? 바로 수직으로 반대편까지 거리를 구하는 거. 그게 한강의 폭이잖아. 맞죠?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도 역시 이겁니다. 뭐예요? 가장 짧은 거리. 그게 수직과 수직으로 만나는 거. 이 녀석의 길이를 구하는 거야. 근데 아까 말했듯이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없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해줄 거냐면 두 직선 중에 한 직선에서 이미 한 점을 푹 찍어봐. 그 점으로부터 반대편 다른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면은 그게 바로 내가 찾으려는 점.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 근데 그럼 어떤 점을 잡아야 되는데요? 어떤 점을 잡든 상관이 없어. 여기서 직선 사이 거리 구하더라도 결국 이렇게 만나는 거다 보니까 길이 똑같아지겠지. 그러면 이 직선 위에 이 점으로 잡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야? 똑같아지겠지. 그럼 반대로 그럼 무조건 앞에 있는 직선 어떤 직선에서 점을 잡아야 돼요? 그것도 상관이 없어. 이 직선 위에 있는 어느 한 점을 잡아서 반대편까지의 거리를 쫙 구했다. 그래도 결국 길이 같아지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두 직선이 주어진다. 그 사이의 거리 구하라고 하면은 두 직선 중에 하나는 점으로 사용을 해주고 다른 하나는 직선으로 사용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게 끝나는 겁니다. 자,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줄게요. 자, 만약에 4x 더하기 3y 플러스 5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고 4x 더하기 3y 플러스 2는 0입니다 라는 직선이 있다고 치자. 오케이? 그 두 개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너희들이 얘를 점으로 쓸래? 얘를 점으로 쓸래? 뭘 점으로 쓸래? 너희들의 자유예요. 알았죠? 알았죠? 자, 그래서 좀 심플한 놈이 있다고 치자. 는요. 자, 그럼 여기서 나는 얘를 점으로 쓸 거야. 몇 콤마 몇? 됐다 단수 난 0,0이 있거든. 그러면 이 점으로부터 어디까지?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봐. 어떻게 돼요? 루트 x 개수 제곱 y 개수 제곱 더했어. 위에다가 뭐? 0,0을 넣어봐. 어때요? 5 절대값. 그럼 몇 분의 몇? 5분의 5니까 답은 1 돼. 문제 알겠어? 이 문제. 얘를 두 직선이 주어졌을 때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할 때 한 직선에서는 그냥 이미 한 점을 찾아오는 거예요. 알았나요? 오케이. 그럼 선생님, 내가 0,0을 못 찾았거나 또는 직선이 좀 결국 지저분해가지고 만약에 마이너스 3,4라는 점을 써도 답 맞아? 맞아. 한번 구해보자. 결국 이 점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 구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x의 개수 제곱, y의 개수 제곱해서 넣었다, 그렇지? 그럼 분자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4를 넣어주면 플러스 12, 플러스 5의 절대값이니까 결국 5분의 5잖아. 답은 똑같이 1 나온단 말이야. 어떤 점을 잡든 상관이 없어요. 알았죠? 알았죠?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어떻게 해볼까? 저기에서 점을 잡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좀 지저분하긴 하겠지만 한번 찾아보자. 여기 위에 있는 점 몇 콤마 몇을 할까? 0,3분의 마이너스 3분의 5 뭐 이런 점이 있다고 해볼까? 그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지? 루트에 x의 개수, y의 개수 각각 제곱해서 더하면 결국 16 더하기 9인 거는 똑같고 0 넣어봐 0 마이너스 3분의 5 넣어봐 마이너스 5 절대값이었더니 5분의 5 결국 또 뭐 나와요? 1 나오죠. 똑같은 길이란 말이야. 알았지? 오케이? 그럼 괜히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그치? 계산하기 귀찮게 이렇게 하지 말고 요런 데서 0,0이라는 점으로부터 어디까지? 다른 직선까지 거리 구하래요 하면은 두 직선 사이의 거리 나오는 거야. 문제 알았지? 오케이?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아까 약속한 대로 누구?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쉬었다가 한 번에 싹 다 정리해 줄게요. 알았죠? 그리고 나서 원방 오늘 정리 마무리 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오늘 너희들 계속 교재 다른 교재로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요번에 정리할 때 너희들 완벽하게 정리 맞춰버리자. 다들 알겠지?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내용 시작할게요. 자, 근데 요게 지금은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부르는데 이차함수와 x축 또는 이차함수와 1차함수의 위치 관계도 마찬가지, 두 원의 위치 관계도 마찬가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도 마찬가지, 3차함수와 1차함수의 위치 관계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모든 문제에서 모든 단원에서 그 어떤 단원이든 위치 관계를 설명하시오 라고 하면 답을 어떤 식으로 써줘야 돼? 이 위치 관계를 설명하시오.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설명하시오 라고 하면 너희들 뭘 기준으로 써준다?
까먹었구나.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돼. 답을 쓸 때는. 알았어요? 오케이? 그럼 결국 이제 너희들한테 위치 관계를 설명하시오라고 물어보면은 두 직선이 또는 두 도형이 또는 두 함수가 어떻게 된다? 어떤 점, 몇 개의 점에서 만나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알았어요? 또는 너희들이 이제 두 직선은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를 찾아야 되겠구나 라고 일단 접근을 해달라. 그러면 지금 얘는 결국 두 직선은 어떻게 만나지? 한 점에서 만날 수 있지. 됐니? 또는 안 만날 수 있지. 평행하면서. 맞지? 또는 두 직선은 두 직선인데 일치해버릴 수 있어요. 됐나요? 오케이? 그때 너희들이 두 가지 형태로 직선이 ax 플러스 b와 a'x 플러스 b'처럼 일반 표준형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어떤 경우? 일반형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로 기억해두세요. 알았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한다, 일치한다에 대한 내용. 일치한다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두 직선을 그려봤는데 두 개가 똑같아졌어. 이런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한 점에서 만나는 것 중 독특한 녀석. 수직으로 만나는 거, 여기도. 수직으로 만나는 거. 여기까지 설명해 줄게. 자, 먼저 너희들이 일반형, 표준형으로 주어져 있는 경우에 너희들이 어떤 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싶어요. 한 점에서 만난다. 또는 만나지 않는다. 또는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난다. 또는 두 직선이 일치한다. 얘는 평행한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지.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나는 녀석 중 독특한 녀석. 누구? 수직이다까지. 요걸 각각 설명해 볼게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봅시다.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한 조건이 뭐야? 기울기가 달라요. 기울기가 다르기만 하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난다고 그랬어. 오케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서 시작하는 직선도 기울기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한참 걸리긴 하겠지만 언젠간 한 점에서 만난다고 그랬죠. 알았어요? 그럼 선생님, 멀어지면서 점점 벌어지는 녀석은요? 반대로 가다 보면 또 만나겠지. 뭔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 기울기가 다르게 하면 됩니다. 자, 만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 평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다? 그렇지, 기울기가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치하기 위해서도 결국에는 기울기가 같아야 되죠. 그래서 평행과 일치를 구분 짓는 요소가 누구? y절편에 해당하는 거 또는 삼성에 해당하는 거. 누구? b와 b'이 다르면은 평행하게 되고 b와 b'이 같아지게 되면은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아예 직선이 똑같아진다면. 뭔지 알겠어요? 또 하나, 누구? 수직인 경우는. 이건 너희들 이미 알고 있지? 기울기 두 개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잘 알고 있죠? 됐죠? 정리할 수 있겠어?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누구? 이런 식으로. 일반형으로 주어진 경우에서는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내가 11월 달의 수업에서는 조은기 들었던 11월 달의 수업에서는 일단 너희들 전부 다 표준형으로 고쳐서 풀어 라고 얘기를 했었어. 왜? 너희들이 표준형 문제가 이미 잘 익숙하기 때문에. 그럼 일반형으로 주어진 경우에는 어떻게 합시다? 굳이 외우지 말고 바꿔서 한번 풀어보자. 그게 11월 달, 12월 달에 했던 수업의 목적이었다면 방학 때부터는 어떻게 했지? 얘를 한 번 더 알려줬었지. 왜? 요거를 일일이 바꿔서 풀면은 풀리기는 하는데 너무 귀찮아진단 말이야. 그때 맨날 문제 볼 때마다 바꾸고 있으면 귀찮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알아봅시다 라고 하면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어떻게 구하라 그래서 결국 여기서의 기울기 찾아봐. 어떻게 되는데요? b분의 a의 마이너스 얘의 기울기 찾아봐. 마이너스 b'분의 a'이요. 그 두 개가 같아지면 되겠지.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 달라지면 되겠지. 그래서 너희들이 마이너스 b분의 a랑 마이너스 b'분의 a'이 달라지면 돼요. 그럼 양변을 마이너스를 곱해서 플러스를 바꿔줬을 때 결국 b분의 a와 b'분의 a'이 달라지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양변에다가 누구를 a'분의 b를 곱해봐. a'분의 b를 곱해주면 얘는 b는 곱해졌으니까 사라질 거고 a'를 나눴으니까 a'분의 a가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 a'으로 나눌 거니까 얘는 사라질 거고 b를 곱할 거니까 b'분의 b로 바뀌죠. 그게 달라집니다가 되는 거야.
그게 바로 한점에서 만나는 경우. 와, 그럼 이걸 외워야 돼요? 외워야지. 외우기는 외우는데 너희들이 외우는 방식은 뭐냐면 결국 x의 개수의 b와 y의 개수의 b가 다릅니다 라고 기억을 해두면 되는 거예요. 왜? 기울기를 만드는 요소 자체가 x와 y의 개수들 가지고 기울기를 만들잖아. 그놈들이 b가 다르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기울기가 다르군 이라고 기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그리고 평행하기 위한, 즉 기울기가 같아지기 위한 것은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A'분의 A와 B'분의 B가 같아지면 기울기가 같아질 수 있어. 뭔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일치도 역시 마찬가지. A'분의 A와 B'분의 B가 같아지면 일단 일치하기 위한 조건 만족된 거야. 근데 누구? Y 절편이 달랐던 것처럼 여기도 상수항의 B C'분의 C가 역시 비교 대상으로 들어가야서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때 Y 절편이 달라야 됐던 평행한 경우는 상수항의 B만 지 혼자 달라지면 돼. 이렇게 풀면 돼요. 똑같잖아. 근데 여기서 비슷하잖아. 알았지? 자, 그 다음 마지막 수직입니다는 너희들이 이 두 개의 기울기 구해놨지. 이 두 개의 곱이 뭐라고 생각해주면 돼? 마이너스 1이죠. 맞죠? 그럼 두 개 곱해봐. 곱해주면 어떻게 되는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BB'분의 AA'. 그거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양면에 BB'을 곱해주면은 AA'은 마이너스 BB'이에요. BB'을 넘겨와.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수직입니다는 AA' 더하기 BB' 얼마? 0입니다. 라고 기억을 해두면 되는 거야. 뭐요? X들의 개수의 곱과 Y들의 개수의 곱을 Y의 개수들의 곱을 두 개 더해주면 0입니다. 이게 바로 수직의 조건인 거예요. 뭔지 알겠나요? 알겠어? 주먹이 기억나지? 자, 요거 두 직선의 위치관계 정리해두세요. 요거 끝나고 나면은 원방 간단하게 얘기하고 원의 위치 관계에 관련된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알았죠? 자, 개념은 정리를 그러면은 지금 그 노트 이제 안 할 거니까 내가 이면지를 새로 줄게. 그거 가져다가 너희들 요 기말고사 대비 교재 있지? 그거 거기서 나왔던 내용들 정리하라고 했던 내용들과 함께 따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알았어? 알았어? 자, 개념 정리를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지? 너희들 머릿속에 이어폰 핸드폰 속에 호주머니 속에 넣어놓고 나면 어때? 이어폰 완전 엉켜있지? 그 상태로 너희들 핸드폰 꽂아서 듣냐? 아니죠. 그걸 너희들이 풀어가지고 듣잖아. 수학 공부도 역시 마찬가지야. 머릿속에 얽혀설켜 들어가 있는 이상한 개념들이 전부 다 얽혀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봤자 백날 풀어봤자 연습 안 돼요. 알았어? 그거를 정리를 먼저 해줘. 알았지? 그 작업에서부터 시험 공부가 시작되는 거야. 그리고 동현이 너희들 이거 처음 봤지? 동현이 받은 적 있나? 없지? 영어를 쓰는데 영어랑 비슷해요. 영어랑 비슷한 거고 아무튼 수학도 이제 개념 정리 노트를 줘가지고 이게 너희들 수학상 정리하는 노트가 되는 거야. 알았지? 너희들 이번 기말고사 대비부터 해서 너희들 이제 처음이 어디냐? 여러 가지 방정식 있지? 거기서부터 너희들 원반까지 들어가지? 원반까지 쭉 내용 정리, 개념 정리 한번 해봐봐요. 문제 푸는 시간이 없어서 선생님 이거 못할 것 같아요 하지 말고 문제 풀이보다 중요한 게 개념 정리야. 알았지? 완벽하게 너희들 정리를 해두세요. 언제까지? 이번 주말까지는 마무리 했으면 좋겠어. 오늘 다 배울 거니까. 알았지? 오케이? 저 뭐예요? 뭐요? 뭐가 X예요? 뭐가? 평행. 평행. X. 만나지 않는다.
갈게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일단 원광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먼저 시작하고 봅시다. 자, 원의 방정식 아까 이제 내가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원의 방정식이 왜 그런 공식이 나오는지는 너희들이 이제 자취라고 하는 걸 배우면 쉬운데 결국 어떤 점들이냐면 원이라고 하는 놈의 정의 자체가 한 점을 중심으로 똑같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이 무수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점들을 선택적으로 막 연결했을 때 나오는 거 그 점들이 자취 그게 바로 원이야. 오케이? 그래서 그 점을 x, y라고 해볼게. 그리고 요 기준 그 기준점이 a, b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이 x, y는 어떻게 돼? x라는 점으로부터 a까지의 거리, y라는 점으로부터까지 거리를 루트 씌워주면 그게 얼마가 되는 거야? 반지름 길이 r이 되는 거야, 그렇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r입니다. 라고 계산을 한 거예요. 맞나요? 그럼 이걸 이제 식으로 표현을 했잖아. 근데 좀 깔끔하게, 간단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양면을 제곱을 해주게 되면은 어떤 식이 만들어지지?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이 r 제곱입니다. 라고 나오고 이게 바로 뭐예요?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뭔지 알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딱 보자마자 너희들은 이 점을 우리는 뭐라 불러? 중심이라 부르지. a, b. 맞나요? 중심의 좌표를 보자마자 식을 보고 찾을 수 있겠어요? 여기에 x에 대한 어떤 제곱항이 2차 항이 0이 되도록 하는 x값. 그게 바로 a잖아. 됐니? y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서 원의 중심 몇 콤마 몇이에요? a, b예요. 그 다음 반지름의 길이에 해당하는 게 누구다? 우변에 있는 녀석 이놈을 제곱한 거지. 반지름을 제곱했을 때 나와 있는 거야. 옆에 16이 나와 있어. 그럼 반지름 얼마? 4. 여기 25가 나와 있어. 그럼 반지름은 얼마? 5. 그렇지. 누구의 제곱인가? 그걸 찾아주는 거야. 됐나요? 그럼 반대로 중심과 반지름이 주어졌을 때 역으로 식을 가지고 식을 세워줄 수도 있겠어요? 할 수 있겠죠? 이게 원방의 가장 기초 단계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걸 하고 나면 이제 누구로 넘어가냐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먼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결국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위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치 관계는 뭘로 설명하기로 했지? 아까 풀이하면서 썼을 텐데 뭘 가지고?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원이 이제 원과 직선이 어떻게 됩니다?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를 보면 됩니다. 자, 여기 공이 있어요. 막대기가 저 멀리서 다가오면서 만나 안 만나고 있었지. 근데 이렇게 딱 되는 순간 몇 개의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난다, 그렇지? 그러다가 두 점에서 만나기 시작하다가 점점 이동하면서 다시 한 개의 점에서 만났다가 또 안 만나기 시작할 거예요. 즉 만나는 점은 없거나 한 개 있거나 두 개 있는 경우가 다다, 그렇지?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의 점에서 만납니다. 한 개의 점에서 만납니다. 만나지 않습니다. 이 세 개를 가지고 설명을 해줄게요. 알았어? 그림 그렇게 못 그렸네. 다시. 자, 원과 직선이 두 개의 점에서 만납니다. 한 개의 점에서 만납니다. 만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 개로 이어진다. 알았죠? 세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그럼 이제 이걸 풀어나가는 방식은 몇 가지 방식이 있다, 종욱이? 세 가지. 아니. 이 경우가 세 가지라면 문제를 풀어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하나는 그림으로 해석을 하는 방법, 하나는 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 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단원의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 어떤 방정식? 원의 방정식 또는 도형의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원이라고 하는 도형, 직선이라고 하는 도형을 배우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근데 그 도형이라고 하는 놈을 어떻게 표현을 해보기도 하자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도형을 가지고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으니 식으로 풀 수 있는 풀이가 있겠지. 맞지? 근데 오히려 반대로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그거를 도형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도형을 가지고 풀 수 있는 풀이들이 있을 거야. 알았죠? 그래서
요 내용은 두 가지 풀이가 나옵니다. 하나는 식으로서 푸는 풀이, 하나는 도형으로서 푸는 풀이. 알았어요? 오케이? 자,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풀이 요거 식을 가지고 푸는 풀이를 먼저 알려줄게요. 자, 식을 가지고 푼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원의 방정식이 있을 거고 직선의 방정식이 있을 거야, 그렇지? 예를 들어서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입니다.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이 y는 mx 플러스 n입니다 라고 나와 있다고 해보자. 자, 뭘 찾는 거라고 지금 위치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교점의 개수를 찾을 거지. 교점을 찾고자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중간고사 시험 범위긴 한데 너희들이 두 개의 식이 주어졌을 때 교점을 찾는 방법은 뭐예요? 연립입니다. 맞나요? 그럼 지금 봐봐. 식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지금 2차식과 1차식이 주어져 있는 상태고 그 두 개의 교점을 찾아보고 싶은 거야. 교점을 찾기 위해서는 두 식을 어떻게 하자고? 어떻게 하자고? 연립할 거야. 그럼 연립할 때 2차와 1차가 주어졌어. 어떻게 연립하지? 대입. 그렇지. 1차식을 2차식에다가 대입해주게 되면 결국 y들은 사라지면서 x에 대한 몇 차식이 나와? x에 대한 2차식이 나오지. 근데 는 r제곱. 그럼 는 0의 형태로 만들어지니까 결국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됐니? 그리고 또 하나. 교점과 똑같은 내용이 뭐지? 식을 가지고 방정식을 가지고 만들었을 때는 실근이 된단 말이야. 그럼 지금 교점의 개수가 찾고 싶은 거니까 실근의 개수를 찾고 싶은데 2차 방정식이야. 교점의 개수 찾는 방법이 뭐예요? 판별식으로 이어지는 거지. 알겠어? 그러면 지금 얘는 뭐 얘기하는 거야?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결국 교점이 두 개예요. 교점이 두 개란 말은 실근이 두 개란 말이지.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이 두 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면 판별식이 어떻게 돼? 0보다 커지게 되는 거지. 그럼 한 점에서 만난다면 실근이 교점이 하나니까 실근이 하나. 실근이 하나라는 얘기는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이 하나, 서로 같은 두 실근 또는 중근이라고 부르는 녀석. 판별식이 어떻게 됩니다?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만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실근이 없다는 얘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으세요의 풀이가 이어지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오케이. 이게 첫 번째 풀이. 뭐? 방정식의 입장에서 바라본 풀이. 두 번째, 도형으로 바라보기. 자, 도형으로 바라보겠다는 얘기는 원의 중심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직선이 나와 있으니까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 구할 수 있겠지. 그리고 누구 나와 있을 거야? 원방을 알고 있는 거니까 반지름 알고 있죠. 자, D와 R을 놓고 비교하세요. 누가 커요? R이 커요. 그러면은 두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D보다 R이 크다. 어때? 설명하기 훨씬 심플하지? 맞나요? 그럼 얘는 뭐겠어?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D와 중심으로부터 반지름의 길이 R을 비교했을 때 두 개 같아진 상황이죠.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고 있겠죠. D와 R을 비교했을 때 같은 경우. 그 다음 세 번째 누구?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D와 반지름의 길이 R을 놓고 봤을 때 누가 커? D가 더 크다, 그렇지?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만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요렇게 두 가지 풀이가 이어집니다. 그럼 선생님 누가 심플한 풀이에요? 저희들은 어떤 풀이를 이어가면 되죠? 밑에 있는 풀이를 집중하세요. 오케이? 모든 문제에서 너희들한테 이제 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설명하시오라고 했다면은 D와 R을 놓고 비교해주면 되는 거야. 알았음? 알았음? 근데 가끔 가다가 학교 선생님들이 서술형 문제를 내면서 어떻게 물어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설명하시오. 단 판별식을 이용해서 또는 판별식을 이용해서 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설명하시오. 라고 물어본다면 판별식 문제로 풀어야만 하잖아. 근데 D와 R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너희들이 풀이를 두 가지 다 익혀둬야 돼. 그걸 안 물어봤다. 판별식을 이용하라는 얘기를 안 했다. 그럼 너희들 어떻게 풀면 된다고? 그냥 D와 R 비교하면 돼. 이게 훨씬 쉬워. 알았어? 오케이? 이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됐나요? 됐죠? 자, 그러면 이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였다면 이제 요거 정리하세요. 정리 다 되고 나면은 누구로 넘어갈 거냐면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정리 시간 잠깐 줄 거니까 저기 있는 거 정리 먼저 합시다. 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뭐야, 저거 왜 안 켜져? 뭐야, 선생님. 자, 아무튼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은 일단 뭐냐면 두 도형을 내가 fx, y는 0이라고 부를게요. 오, 선생님 이게 뭐예요? fx, y는 0이라니? 이제 x와 y가 왼쪽으로 몰려있는 f라는 식 안에 x와 y가 포함되어 있고 오른쪽에 는 0으로 표현되어 있는 어떤 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직선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xy에 대한 식이라고, f라는 식이라고. 원도 역시 마찬가지. x-a 이런 거 말고 풀었을 때 x제곱 뭐 x의 1차항 나올 거고 y의 2차항, y의 1차항 이런 거 나오겠지. 그러니까 상수항도 있을 거 아니야. 전부 다 왼쪽으로 몰았을 때 그런 형태의 식을 얘기하는 거야. x와 y가 왼쪽으로 들어가 있는 어떤 f라는 식. 알았지? 일반형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도형 g의 x, y는 0이라고 하는 도형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이 두 도형의 방정식을 가지고 그 도형의 교점을 지나고 있는 새로운 도형을 만들고 싶어. 그럼 너희들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주느냐? 두 도형을 왼쪽에 있는 항, 는 0은 떼버리고 한 도형과 다른 도형을 어떻게 하세요? 두 개를 더해주세요. 근데 더할 때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한 군데에다가 K라는 놈을 붙여줄 거야. 어디다가 K 붙여요? 니네들 마음대로요. 오케이? 둘 중에 한 군데다가 K라는 미지수만 붙여주면 돼. 오, 그럼 K는 뭔데요? 그럴 때 문제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내가 모르는 어떤 미지의 상수일 뿐이에요. 그럼 K 값이 1이면 어떤 도형을 말하는 거고 K 값이 2면 또 다른 도형을 얘기하는 거고 K 값이 3이면 또 다른 도형을 얘기하는 거야. 문제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얘가 왜에 대한 질문을 간단한 걸 얘기해줄게. 그냥 궁금증만 해서 갈게요. 왜를 같이 기억을 해두라는 얘기는 아니야. 자, 너희들이 일단 이 식을 먼저 만났다 치자. 이 식을 먼저 만났을 때, 자, 만약에 이게 K의 값에 관계없이 어느 한 점을 지난다. 관계없이 뭐 몇 콤마 몇을 지난다. 어떠한 점을 지난다. 라고 해보자. 자, 그럼 너희들은 어떤 단어가 먼저 보이니? K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단어가 먼저 보여요. 이거 너희들 중간고사 시험 범위였잖아요. K의 값에 관계없이 임의의 K에 대해서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이런 말이 어디서 나왔었어? 항등식. 그렇지. 얘를 보고 너희들은 K라는 문제에 대한 항등식 문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럼 K에 대한 항등식 문제 어떻게 풀어? K가 있는 녀석과 K가 없는 녀석으로 묶어주지. 지금 무게있는 상태인 거야. 맞죠?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어? K가 곱해져 있는 이 녀석이 0인 경우랑 이 녀석이 0인 경우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로 풀어주지. 맞죠? 그럼 풀어봐봐. 어떻게 되는데요? f, x, y가 0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g, x, y도 0이 됩니다. 결국은 뭐야? 이런 도형과 이런 도형을 동시에 만족하는 교점을 얘기하는 거죠. 문제에서. 그래서 이게 바로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이구나. 누구의 값에 관계없이? K의 값에 관계없이. 그렇게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문제 알겠나요? 간단하게만 증명했어. 자, 그럼 너희들은 실제로 이걸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그게 첫 번째 단원. 누구?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얘가 직선이고 얘가 직선인 경우가 나오고, 그리고 누구? 원의 방정식 단원으로 넘어가면 이게 원과 원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그게 좀 난이도가 높아지면 원과 직선에 대한 내용으로 바뀌죠. 알겠어요? 오케이? 알았냐?
그래서 너희들은 그 중에서 누구? 직선과 직선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갑시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 오, 봅시다. 만약에 어떠한 직선이 있어. 어떤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어요. a'x 더하기 b'의 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라는 문제가 있었다. 그럼 여기까지 너희들이 읽어줄 때 어떻게 읽어줘?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내용이네. 바로 공식수로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한 직선 그리고 다른 직선을 어떻게 할 거야? 두 개 더하기는 더 할 건데 둘 중에 한 군데다가 K 붙여. 여기 붙일래 여기 붙일래. 그건 니네들 마음대로요. 알았죠? 오케이? 요렇게 K를 하나 붙여주면 이게 바로 내가 찾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럼 선생님 K 모르잖아. 그렇지, 당연히 모르는 게 정상이지. 왜? 한 직선이 있고 한 직선이 있을 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있는 직선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무수히 많은 게 정상이에요. 뺑글뺑글 돌아가고 있어. 근데 그 상황에서 너희들한테 딱 하나를 더 제공하지. 이거 교점을 지나면서 누구? 원점을 지나세요 라고 하면서 새로운 점을 하나를 더 줄 거야. 교점과 원점도 같이 지나는. 그럼 누구? 어느 한 점을 지납니다. 0,0을 지납니다. 와 같은 식으로 딱 주어지게 될 경우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결국 뭐야? 하나의 직선으로 고정되지. 맞지? 그럼 너희들 이 식에서 지금 미지수 하나 누구 있어? K 하나 모르는 상황이지? 거기에서 x, y에다가 몇을 넣어봐? 0,0을 넣어봐. 만약에 이게 교점과 누구? 1,1을 지난다 하면 x에 1, y에 2를 넣어봐. 그때 상대편으로 하는 K 값 찾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찾을 수 있겠죠? 그걸 가지고 너희들은 누구를 찾아줍니다. K가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거예요. 뭔지 알겠나요? 오케이. 또는 기울기가 제공될 수도 있고 K 값 결정하기 위해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 중 하나입니다. 뭔지 알겠나요? 오케이. 알았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누구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보자. 원과 원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갑시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에 대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잘 기억해두세요. 봅시다. x제곱 더하기 아니다 이렇게 쓰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원이 있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의 y 더하기 c'는 0이라는 원이 있어요. 오케이? 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얘를 일단 한번 봅시다.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되죠? 한 원과 다른 원을 어떻게 하라고? 동현이 어떻게 하라고? 연립 아니라니까. 연립이 아니야. 연립은 K가 정해져. 연립하는 방식에서는 K가 정해져. 너희들이 한 문자를 없애기 위해서 또는 식을 간단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2를 넣고 3을 넣는 거지. 얘는 근데 연립이 아니야. 연립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 공식을 쓴 다음에 0,0을 지난다고 하니까 0,0 넣었을 때 나오는 들어가야만 하는 K를 찾는 거야. 연립은 내 마음대로 K를 정하는 거고. 알았어? 오케이. 그리고 연립은 정확하게 교점을 찾는 거야. 얘는 근데 교점을 찾는 게 아니잖아. 그 교점을 지나는 도형을 찾고 싶은 거지. 연립과는 좀 내용이 다르죠. 알았죠? 그래서 두 개를 일단 어떻게 할 거야? 더하긴 더하는데 뭔가를 곱해줘야 돼. 됐음? 오케이? 그리고 나서 옆에다가 능령 붙여넣는 거야. 그럼 K값은 모르는 상황인 거야 지금. 근데 여기서 질문. 자, 첫 번째.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이 창 사라지죠. Y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니까 Y제곱도 사라지죠. 이 창이 사라졌는데 원이 만들어져? 아니죠. 이 창 없이 X에 대한 1창, Y에 대한 1창, 그리고 상수항만 남아있는 도형. 무슨 도형? X 1차, Y도 1차. 어떤 도형?
직선. 이런 형태 직선이잖아. y도 1차 그리고 상수만 있는 거 이게 직선이잖아.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이면 뭐가 만들어집니다?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그 다음 하나 더. 누구? 그럼 선생님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어떻게 돼? 1. 그렇지.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은요 무조건 x제곱 y제곱에 하나는 살아있어. 그리고 계수는 뭐가 되어 있겠어? 1 플러스 k의 x제곱이고 1 플러스 k의 y제곱으로 남아있겠지. 그럼 양변을 누구로 나눠주면 1 플러스 k로 나눠주면 x제곱 y제곱만 남으니까 결국 뭐가 만들어져? 1이 만들어지지. 그래서 너희들이 잘 기억해둘 거 누구? 아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뭐가 만들어지네? 1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네 라고 이해해주면 됩니다. 이제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반대로 다시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두 원을 빼면 돼요. 마이너스잖아 이게. 한 원 빼기 다른 원이잖아. 알겠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 한다고? 두 원을 그냥 냈다 빼버리세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 시간 알아서 사라집니다. 그게 끝이에요. 알았어요? 근데 원은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뿐 어떤 원인지 몰라. k가 얼마인지 몰라. 그래서 아까 직선에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공식을 쓰면 k가 모르다 보니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졸라 많겠죠. 그쵸? 근데 두 원의 뭘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하게 되면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거잖아. 뭐야? 직선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 딱 하나 나오면서 바로 그냥 빼기만 하면 하나의 방정식 완성되고 끝이에요. 근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난데 얘랑 얘를 지난데 뭐? 이 점과 이 점을 지난데 그런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만들어지겠니?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쪽으로 생긴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겁나 많은 원들이 나와. 그럼 k가 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한테 뭐 하나를 더 제공을 해? 이 점을 지나는 원을 찾아봐 하면서 점을 하나 주면은 k 값 찾을 수 있겠지. 또는 원의 반지름이 4인 거 찾아봐. 원의 반지름을 구해서 k에 대한 식으로 구해서 는 4입니다 라고 해주고 나면 k 값 역시 정해지겠죠. 뭔지 알겠어요? 이렇게 찾아주는 문제가 있어. 이게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뭔지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너희들의 개념 정리 완벽하게 해두도록 하시고요. 자, 지금 이제 숙제에 대한 내용 좀 얘기해줄게. 자, 너희들 지금 시험 범위가 전부 다 어디서부터 들어가냐면 고차 방정식 들어가지. 그거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연립 방정식 들어간다. 그걸 합해서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거 끝나고 나면 뭐 나와? 부등식 내용들 들어갑니다. 맞죠? 연립 부등식도 있고 고차 부등식도 있고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도 있고. 그치? 그런 내용 들어가고 나면 뭐가 시작돼? 도형의 방정식이 시작돼. 도형의 방정식에서는 평면 좌표가 있고요. 직선의 방정식이 있고요. 원의 방정식이 있고요. 너희들은 지금 다들 여기서 끊어지지. 원래 이동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너희들 기말고사 범위다. 그렇지? 자, 지금 너희들이 평화 교재를 하면서 방정식과 부등식을 완성했었어. 그리고 도형의 방정식은 조금 이제 순서 없이 조금 잠깐 시작했다가 오늘 너희들 지금 어디까지? 직방 원방에서 원방의 한 절반 정도까지는 벌써 풀이가 끝나 있는 상황이야. 풀이가 아니라 개념 정리가. 알았어요? 여기까지 정리 완벽하게 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누굴 가지고 교과서 문제 또는 교사형 문제를 베이스로 해서 나갑시다. 알았죠? 그래서 지금 너희들 숙제 자료라고 받은 그 스프링 노트 있지? 그거 오늘 은경이는 그거 가지고 너는 오늘 좀 문제 좀 풀다가 가고 학반. 알았지? 너희들은 여태까지 오늘 풀어온 거 있지? 풀어온 거에 대한 질문하고 가세요. 알았죠? 그리고 하고 시간 남으면 더 풀다가 가고. 알았어요? 그 숙제 자료 또는 내가 개념 정리 해주는 거 끝나고 나면은 저 뒤에 있는 교재 가지고 나랑 그리고 학관 때랑 같이 계속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알았지? 오케이? 자, 아무튼 수고 많았습니다.